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비오는 날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 일본으로 놀러 갔어.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대신 왔습니다. 예, 이재용 회계사님 많이들 아시죠? 언더스탠딩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너희는 나오지 말고 이재용 회계사만 계속 나와라 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인 분. 여기 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편할 줄 알았는데 약간 저도 부담되네요. 오니까. 부담되죠? 네. 저희가 항상 그런 부담을 느끼면서 항상 뭐 합니다. 거기 앉는 거 너무 편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앉아 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막상 앉아 보니까 좀 부담은 되는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송곳 같은 질문 예, 부탁드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재용 회계사님 모신 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서울 핀테크랩에 이제 소속돼 있는 스타트업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걸 쭉 해보고 있는데 오늘도 스타트업이 나오고 또 네. 이게 또 회계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회계사님을 또 진행자로 한번 모시고 이거 벌써 우와 이재용 회계사님이시다. 뭔가 네. 조합, 안녕하세요. 야, 네. 조합 좋다. 이참에 2%는 그냥 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마. 네. 뭐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일본에서 보고 계시는 2%는 안 돌아오셔도 된다. 네. 잠시 후에 후시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네. 소개해드릴 건데 여기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하는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지 좀 배워보고 또 돈은 어떻게 버는지 고민은 뭔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게요. 열 대표님 또 심건호 부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후시 파트너스 뭐 하는 회사라고 좀 어렵습니다. 뭐 탄소 네네. 배출권과 관련된 무슨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후씨는 순수한 우리말로 숨을 쉬다 후 할 때 네. 후씨 의미고요. 후 할 때 후. 네, 맞습니다. 그런 의성어를 좀 네. 너무 네. 크게 네. 의미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명에서 할 수 있듯이 환경을 하는 회사고요. 예.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지금 네. 지금 뭐 최근에 장마도 좀 심하긴 한데요.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돼서 온실 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뭐 만들어서 팔아주기도 하고 등등해서 기업들의 탄소 중립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나 뭐 배출권을 도와주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럼 우리랑 함께 하면은 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줄일 수 있고요. 네. 사실 줄이려면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측정이거든요. 네, 근데 네가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쵸, 일단 뭘 알아야 알아야지 된다.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서 예. 그 첫 단계인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저희 제공하고 있고요. 넷제로라는 이름을 담긴 넷지라는 저희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넷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거기서 측정해서 측정량이 나오면 감축 목표를 서로 협의를 해서 감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공해주고 또 감축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축된 만큼을 탄소 배출권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배출권을 대신 확보해서 시장에 매각을 해서 수익까지 제공해주는 해주고 네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네네. 네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알려도 주고 네. 그러고 돈을 받습니까? 네 아직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큰일 날 회사이네요. 네, 이게 아우, 그- 진짜 좋은 네. 일 많이 하십니다. 네 현재는 그렇고 뭐 예.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질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점점 이제 돈을 받게 되겠죠. 일단 네. 어느 회사든지 오면 무료로 일단 다 해줍니까? 무료로 일단 이걸 지금 진단, 이걸 네. 보고 계신 분들이 우리 회사는 탄소 배출권 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진단까지 무료로 하고 네.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배출권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투자해서 배출권까지 확보가 들어가고 예. 네 배출권까지는 어렵고 측정하는데 뭔가 이제 조금 더 저희 공수가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출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시장에 팔아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모든 회사가 다 배출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상은 되는데 이제 방법론이라고 이제 환경부가 고시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배출권을 줄 수 있다라고 고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나 기술 기업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송 쪽이고요. 네. 수송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때 배출량 대비 전기차는 운행 중에는 배출량이 없고 충전했을 때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 한 뭐 2.9번이 화석 연료잖아요. 네. 그래서 충전량과 거리를 계산하고 그 이전에 내연기관 차를 탔을 때 연비와 총 연료 소비를 계산해서 감축량을 계산해냅니다. 네. 그 마이너스 감축량 요만큼을 저희가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으면 이제 사업 승인 후에는 1년마다 배출권이 나오고 이게 10년 동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모든 기업은 탄소를 배출을 애지간한 기업들은 한다. 배출하죠. 특히 뭐 우리가 막 트럭이 한 10대 있다, 100대 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이제 기존 프로세스에서 탄소 배출을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였어.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린 예전에 맞아요. 탄소를 100을 배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측정 기준에 네네. 국가에서 제정한 어떤 측정 기준에 따라서 100에서 50으로 줄였어. 그럼 50 줄였으니까 배출권 내놔. 네, 네. 그런 겁니까? 정확합니다. 저보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네. 네, 이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 난이도도 있고 네. 그다음에 행정기관들하고 주고받아야 될 서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일반 기업들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오. 네. 우리 원래 이런 거 컨설팅 많이 해주십니까?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공격적으로. 네, 아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네. 지금 공격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아, 처음에 네. 잘해주는 척하다가. 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도와드리려고 왔고요. 네, 어쨌든 그럼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예. 약간 이제 지금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이제 주는 거는 예. 절감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쵸, 줄였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내면 주는 거죠. 근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막 네네. 꿀뚝 많이 떼는 막 발전소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재를 많이 합니까? 이미 그 국내 한 800개 정도 되나요? 한 700개 정도가 지금 할당제 아래 있고 한 300개 정도가 목표관리제 아래 있습니다. 네, 1000개 국가에서 정도. 배출을 많이 하는 데는 특별 관리를 하고 예. 거기는 국가에서 아예 그냥 넌 이만큼만 배출해야 돼. 네. 그 초과 배출하게 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서 채워넣어. 채워놓지 않으면 시세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릴 거야. 이렇게 이미 제도가 있고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들이고요. 예. 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매년 배출량을 보고를 하고 회계에 뭐 초과 배출하면은 이제 부채로 해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데들이고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으로 삼은 데들은 국가의 관리 대상은 아니나 배출을 줄이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받게 해서 초과 배출한 기업들에게 매각을 시키고 그걸 수익화시키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탄소 배출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나는 기업인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가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신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개념이 명확하게 잘 안 와닿는 게 일단 탄소 배출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가 측정부터 그렇죠. 시작할 것 같은데 측정은 뭐 어떻게 합니까? 굴뚝에다가 이렇게 뭐 측정기를 대고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측정을 네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탄소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회계? 게 네네. 네. 탄소 그게 배출한 맞을 걸 것 같아요.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거다. 결국은 그 회계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예. 일련의 프로세스를 탄소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탄소 회계는 이제 정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라는 표준 가스를 상당량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진단을 도와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 탄소 회계 기준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 GHG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데 그린하우스 가스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여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걸 도와주고 이거를 온실가스가 총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6가지나 있습니까? 네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예. 그거를 이해 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화해서 도와주는 게 이제 탄소 회계이고 이게 회계사님 그러니까,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재무 회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 회계가 이제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무적인 성과들을 개별 사업 단위로 목록화해서 측정을 하고 이거를 그 회사가 속해 있는
권역의 통화, 기능 통화로 환산을 해서 이걸 여러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재무회계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탄소회계도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무슨 말인지 어려웠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전기 너네 몇 킬로와트 썼으면은 탄소 얼마 쓴 거야. 예, 뭐 맞습니다. 가스 얼마 썼으면 탄소 얼마 쓴 거야. 이게 항목별로 산식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그 출발 상식인 게 맞고요. 네. 먼저 출발점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업 네. 또는 사업장의 조직 경계 설정이라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직을 보고 이게 막 건축물 대장이나 뭐 등기부 등본, 뭐 출자 비율, 예. 뭐 운영적 통제력, 재무적 통제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탄소 회계 측정 범위를 먼저 세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경계라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운영 경계를 크게 세 개의 스코프로 나눠서 봅니다. 예.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음. 이 스코프 1은 뭐냐면은 이 기업이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에서 나온 배출량. 내가 직접 배출한 거. 네네. 그리고 스코프 2는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 그리고 네. 스팀. 어. 거기서 이제 발생한 배출량. 내가 전기를 썼는데 이 전기가 들어온 거냐 깨끗한 거냐. 간접 배출량인 거죠. 그리고 스코프 3는 이제 또 다른 간접 영역인데 기업의 통제 경계선 밖에 있는 공급망,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에서 일어난 배출량. 그걸 의미를 부품을 합니다. 사왔는데 이 부품이 얼마나 배출을 해갖고 그 만드는 전까지 거냐. 나한테 들어오기 전까지 알겠어요. 그럼. 뭐 그런 건데 그걸 저렴한 그쵸. 용어로 바꾼 거 네.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 이 그 스코프 1, 2, 3 조직 경계 내외에 스코프 1, 2, 3에 있는 그 다양한 배출원들을 목록화를 해요. 인벤토리화를 합니다. 네. 근데 그 뭐 인벤토리라는 게 스코프 1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 네. 터빈, 소각로 그리고 어떤 특정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량 그런 걸로 예. 이제 고정 연소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 연소도 있을 수 있죠. 이동 수단, 차량, 뭐 트랙터 이런 거. 혹시 표가 있으면 표를 네. 보면서 할까요? 이게 없으십니까?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네네. 이제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사실 비전문가들이니까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알겠었고 일단 공장 일단 바운더리 있고 네. 그 안에 당신들이 직접 만들어서 태우는 거 사서 쓰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그 안에 아니면 사거나 팔거나 이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량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이 되게 어렵죠. 측정을 이제 크게 측정을 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제 설정을 하고 나면 그게 어렵지 않은데 네. 먼저 내가 어떤 배출원들이 있는지 그 목록화하는 작업이 대부분의 기업들한테는 큰 챌린지입니다. 그러면 예. 대기업들 아까 지금 700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할당이 돼 있어서 그들은 너네들은 뭐 목표를 국가에서 정해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자체 인원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나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미 그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런 전문가들과 제도들 그 일부 기업들은 시스템도 좀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떤 회사를 내가 운영하는데 그럼 나는 컴퓨터로 우리는 전기를 얼마나 써? 그럼 전기 쓰는 거 곱하기는 일단 얼마? 네. 그 예를 는 차가 뭐 100대야? 그럼 100대 뭐 연료 사용 차량 네네네. 100대를 평균 얼마 쓰니까 너희는 그럼 곱하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그 목록의 특성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 예. 활동량 데이터 곱하기 배출 개수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예, 이제 예. 산출하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장의 규모와 목록의 특성에 따라서 뭐 티어 1 국제 표준, 티어 2 국가 표준, 그 예. 티어 3 그 사업장에서 직접 만든 배출 개수 그런 걸 적용을 해 가지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GWP라고 Global Warming Potential,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곱해주면은 이 온실가스가 일단 그 이산화탄소였을 경우에는 곱하기 1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표기가 되고 예. 만약에 그 온실가스가 메탄이었다. 예. 그러면 곱하기 21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표기가 되는. 아, 더 나쁘네요. 네네 그렇죠. 메탄은 더 그러니까 나쁘네.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제 그 워밍 포텐셜이 그러니까 예. 그 온난화 지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아.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가 1인 거고 나머지들은 그거보다 이제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산화탄소 상당량을 뽑아내서 그걸 메트릭 톤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고 계산해서 네네네. 그럼 한 번
컨설팅을 해서 딱 그 식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네. 전기 쓰면 뭐 전기 이번 달에 많이 데이터 썼네 입력하면 하면 그냥 탄소 배출량이 얼마. 뭐 내가 운행을 많이 했네 그럼 탄소 배출량이 얼마. 공장을 많이 돌렸네 그럼 얼마. 이렇게 딱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식만 한번 구해 놓으면.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공장이 있는 기업이 메인인가요? 뭐 공장이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네. 뭐 일반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데도 있을 수 우리 있고. 언더스탠딩도 절감해서 배출권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런 케이스 적용할 수 있고 누구나? 굉장히 심플하겠죠. 대신 네. 공장은 네. 되게 뭐 복잡하겠지만 컴퓨터하고 밥 먹는 거 거의 뭐 전력 전기 많이 정도 쓰진 있을 않아요. 밥 먹는 거고. 것도 들어갑니까? 넌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거는 네. 그런 거 들어갑니까? 예.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아, 측정 가능. 뭐. 뭐 임직원들의 뭐 출퇴근은 스코프 3를 잡아서 측정할 수 있고요. 예.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측정하는 건 알겠어요. 그렇게 이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뭐 곱하기 계산식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측정했는데 그게 회계라면서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측정한 걸 야 너는 뭐 그럼 100을 이산화탄소 배출했네. 그러면 회계 재무제표에 너는 뭐 200만 원 마이너스 뭐 이렇게 쓰는 겁니까? 재무제표에 쓰는 거라면서요. 회계니까. 그걸 지금 숫자로 환산합니까? 지금까지는 재무제표에 표시를 하진 않았었죠. 지금까지는 뭐 지속 경영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라고 지속 가능 보고서 그거 이제 그 감사 보고서가 한 3, 4월 달에 나오면은 지속 가능 뭐 경영 보고서가 한 7, 8월 달에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은 그 내용을 거의 다 담았고요.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제 IFRS가 이 기후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감사 보고서 내에도 그 배출량에 대한 표시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그거 외에 이 탄소 배출량에 따른 뭐 피지컬 리스크나 트랜지션 리스크, 전환 리스크 이런 예. 그거에 대한 재무적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표시를 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직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표준이 올해 그 발표가 됐어요. 가이드라인이 됐고 앞으로 기업들이 그것들을 이제 도입을 앞으로 1, 2년, 2, 3년 정도의 그 격차를 두고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절감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경제적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가 그 인정하고 있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국가가 인증할 수 있는 그 감축 퍼포먼스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 인정을 받은 데는 배출권 받을 수가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절감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절감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에어컨도 막 문 열어놓고 쓰고 막 전기 엄청 많이 썼어. 예. 그러다가 나 이제 절감한 걸로 탄소 배출권 받아야지 하고 이제 막 이제 신고 딱 하고 우리 방만하게 써가지고 뭐 전기세 뭐 많이 네. 천만 원씩 썼는데 예. 이번 저희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감했으니까 탄소 배출권 많이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그 재밌게도 과거에 다 우리 해당되지가 않을 것 할당제가 도입이 됐을 때는 예. 그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당시에는 500개, 600개가 아니었었는데 그 할당 기업들 대상으로는 무상 할당을 100%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출권 할당을 할 때 무상 할당을 다 하고 그때 할당량 설정을 그 그랜드파더링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히스토리컬리 얼마 배출했는지 보고 그걸 기준점을 해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해서 배출권을 제공을 했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까지 결국은 한 일이 에어컨 많이 틀어놨던 분들이 더 많이 네. 받았던 그런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끊고 그랬다는 가면은 거죠. 네. 옛날에는 나 엄청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기준점이 돼가지고 많이 쓸 시작을 때가 했죠. 기준점이 돼서 줄인 만큼 이제 탄소 배출권을 줬으니까 네. 무상 배출은 그게 이슈였다. 무상 배출을 주는 거는. 화내지는 마시고. 네. 화내지 마시고. 네. 죄송해요. 과거에는 그게 왜 좋다. 그랬냐면은 네. 우리 그 탄소 배출권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일단 우리의 그 기업 소중한 기업들을 네. 보호하고 이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입 1기에서는 그게 2015년도부터 17년도였었죠. 그때는 이제 무상 할당을 다 해주고 네. 그다음에 무상 할당량 산정 방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랜드파더링 방식으로 했는데 예. 그 뒤로 이거 점차적으로 좀 쪼이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2차가 있었고 지금 3차에 와 있는데 쪼이는 건 한도를 줄이겠다. 네, 그러니까 무상 할당 비중을 지금은 90%가
됐고 유상 할당이 10%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무상 할당량 중에 한 50% 정도를 지금은 그 그랜드파더링이 아니라 벤치마킹 방식으로 그 탄소 배출권에 해당되는 그 탄소 배출량을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아까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순을 제거하는데 이 벤치마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에 전체 쭉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어떤 평균, 중위 기업이 얼마의 배출량을 하는지 보고 가령 중위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 그거를 기준점으로 보고 그거보다 적게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배정을 하고 그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기업한테는 페널티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그 무상 할당에 해당되는 것들은 100% 지금 유상으로 간다. 그 벤치마킹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한 유상 비중이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에 지금 걸쳐 있어요. 예. 그 무상이 여전히 한 4, 50% 정도 있는 건데 그 무상에 대한 산정 방식이 100% 벤치마킹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방식이 뭡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전체 평균. 전체 평균의 중위점을 잡고 네. 그보다 네. 잘하는 기업, 배출 안 하는 기업한테는 오히려 배출권을 더 많이 넣어주고 예, 반대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줄여줘서 페널티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줄이는 게 에어컨 펑펑 틀고 안 놀게 예. 그 어떤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큰 기업들. 아까 말씀 700개 플러스 300개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네네네.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 이외의 작은 중소기업들도 네. 열심히 절감하면은 배출권 줄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나요? 네, 그걸 이제 외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업이라 하면은 배출권 할당받지 않는 일반 기업들, 이런 외부 기업들이 탄소 감축 노력을 하면 약간 인센티브 형태로 결국 이제 국가의 감축량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거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처럼 지금도 이제 톤당 거래가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네. 지금 톤당 한 뭐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데 예. 현금하고 똑같다 보니까 예전엔 되게 까다롭게 그 심사를 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감축 목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운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좀 감축 노력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들을 많이 오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따릉이 하고 있거든요. 따릉이. 자전거를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무동력이잖아요. 네. 사실 탄소 배출량이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베이스라인을 못 잡잖아요. 네. 이 베이스라인 어떻게 잡냐면은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면 어떤 수단을 tas을 것인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네. 그걸 샘플링해서 그럼 이제 버스를 뭐 탔다, 뭐 택시를 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탄 수단은 평균 배출량 계산해가지고 따릉이 이동 거리만큼을 계산해서 배출량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기본에 알고 있기로는 무슨 뭐 철강 회사라든지 아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한테 너희는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될 의무가 있는 애들이야. 네. 그렇게 딱뭐 그게 한 7,000개 정도 되는 기업들. 뭐 하여튼 몇천 개 네. 있다면서요. 네. 그 애들은 그런 회사들한테는 마치 쓰레기 봉투 주듯이 네. 탄소 배출권을 일단 무료로 줘요. 네네. 그래서 너희는 이 안에서만 꼭 배출해야 돼. 그렇죠. 그거 넘기면 돈 주고 사. 뭐 좀 남으면 이거 팔 수도 있어. 그렇게 돼 있고. 네네네. 그건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있고 그건 알고 네네네.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은 언더스탠딩 같은 그냥 조그만 회사는 우리는 무슨 아무 의무도 없고 우리는 쓰레기 우리가 봉투도 못 받았는데. 에어컨 많이 틀었다고 해서 전기세 네. 내면 되지. 전기료 내면 되지. 뭘 그걸 내가 줄였다고 해서 탄소 네. 배출권을 누가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회사는 뭐 컨설팅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그럼 요거를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화면을? 화면 잠깐. 아 그게 아닌가 보죠. 네. 네. 보시면은 이제 상세 제도라고 있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감축 목표가 있는 기업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시장이 예, 있고, 예, 그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죠. 네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의 한 축으로 또 배출권 마우스로 움직이실 외부 사업이랑 수 있습니다, 대표님. 예. 배출권 외부 사업이라고 있는데 예. 이거는 규제가 없는 그 할당을 안 받은 기업들, 소규모 배출 기업들도 이 배출권 사업을 통해서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아 그냥 줄이면 네네네. 너희는 의무는 없지만 줄이면 네, 뭘 인센티브를 줄게. 인센티브를 아. 줄게. 인센티브 개념인 거고요. 국가적으로 예. 보면은 이 700개, 800개 기업은 줄여가지고는 국가 목표를 못 맞추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서 줄일 수 있는 걸 증명해내면 정부의 프로세스대로 배출권을 줄게 하는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이런 배출
배출권을 할당받지 않는 의무가 없는 기업들 대상으로 예.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다음 배출권을 받도록 해서 이거를 배출권이 필요한 회사에 매각을 시켜주는 이 비즈니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언더스탠딩 후시 파트너스에 전화해서 네. 우리 좀 무료로 컨설팅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소에 쓰는 양을 측정해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야 더도 에어컨 키지 마 해가지고 좀 전기 사용 줄였어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는다. 네, 받을 예를 수 들면 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줄였냐가 이제 정부가 제시한 방법론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측정 방식. 많이 줍니까? 대략 뭐 기준이 있어요. 뭐 매출액 뭐 100억 정도 되는 회사는 얼마 정도 절감하면 받을 뭐 수 예를 있다, 얼마 들면 받을 수 저희 버스를 예를 들면 네. 예. 지금 이제 시내 버스들이 많이 전기 버스로 바뀌잖아요. 예. 버스를 예를 들면은 버스 전에가 CNG 버스였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전기 버스잖아요. 요걸 1년치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한 40톤 정도가 나옵니다. 40톤, 40톤 정도 절약한 걸로. 감축이 됩니다. 1년에? 예. 예.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나오니까 예. 약 400톤 정도를 10년 동안 감축했다고 치면 네. 현재 시세 약 2만 원 정도 계산하면 그게 이제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럼 얼마예요? 약 한 8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네네. 물론 이제 배출권 시세도 매일매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버스 기준이 그런 거고요. 예. 800만 원 신고만 하면 80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신고만 하면 얻지는 않고 매년 실측을 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 실제 운행거리는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측정하고 네, 애가 이제 하면은 평균 치료했을 때 그 네. 정도 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영업용 차가 아니더라도 네. 예. 전기차로 바꿨다. 네. 개인이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개인도요? 네. 다만 이제 금액- 그분 너무나 작아서 너무 작아서. 1년에 1톤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네, 1톤이면 네. 2만 원이잖아요. 네, 네. 2만 원 받으려고 이 행정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래도 뭐 큰 가게를 하시거나 네. 나는 전기를 뭐 많이 쓰거나 뭘 많이 쓰는 분들은 하여튼 입증을 하고 내가 얼마큼 맞습니다. 줄였다는 걸 하면 네네. 어쨌든 그만큼의 인센티브는 준다. 네. 주는 제도로 돼 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절감하기 전에 측정을 시작해야겠네요. 그렇지. 네. 지금 네. 일단 안 쓰고 일단 지금 그게 제일 많이 중요해. 쓰고. 차 바꾸기 전에. 네네. 네. 최근 어떤 바꾸기나 기술 적용하기 전에 3년치의 평균 예. 배출량을 계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감축 기술이 들어갔을 때 감축량 계산하는 방식이니까 네.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러면은 이제 측정을 시작을 네네네. 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전문 인력이 없으면 이게 측정이 좀 많이 어렵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예를 들면 뭐 철강회사 이런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도 뭐 해볼 만한 데가 어떤 회사들이 사실은 제조 관심이 있을까요? 네네. 일단 수송 쪽은 뭐 이렇게 수송, 수송 쪽은 뭐 택배다, 뭐 기존, 예를 기존 들어. 차들을 예.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꿨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내연기관 차를. 그 다음에 뭐 일반 공장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에너지를 예. 화석연료를 안 쓰는 거니까 가능하고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친환경 설비를 도입해서 기존 대비 전기나 뭐 이런 가스를 적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어떤 개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기를 쓰던가 태양열을 네. 쓰던지 그쵸, 뭔가 공정을 바꾸든 에너지를 바꿔서 네. 배출량을 줄이면 이게 좀 가능합니다. 죄송한 네. 말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이제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줄였으면 그걸 입증하면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너희가 측정한 건 나는 못 믿겠어. 너희가 숫자를 장난쳤을지 혹은 옛날에 많이 썼다고 뻥튀기 했을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후시 파트너스 난 모르겠다. 너희는 어떤 놈들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한 거 맞아? 그래서 네. 실측 데이터는 그 환경부가 지정한 검정 기관에 검정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 이 기관이 수치가 맞는지 검정 기관이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다 확인합니다. 오세요, 찾아오세요. 아니 저희가 돈 주고 맡겨야 됩니다. 외주로 네, 이렇게. 검정 기관 마치 재무제표 쓰면 회계법인에서 네, 네, 그거 네. 하듯이 네, 숙제 검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네. 이게 잘 계산된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또 네, 있다. 네, 맞습니다. 실사도 도장 꽉 나가시고. 받아야. 네, 네, 네. 그래야지 승인이 회계사랑 됩니다. 비슷하네요. 네, 회계사랑 전문가가 와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네요. 제3자의 검증이 네. 들어가는 거죠. 그 제3자는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공인해 준 데가 있는 거고. 네, 한 3개 13개, 13개 있습니다. 검정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야 많이 그 옵니까 상담을 받으러 이런 좀 재밌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이게 일단 수송 교통 쪽 그러니까 바퀴달에서 움직이는 쪽은 뭐
버스 회사, 택시 회사, 뭐 렌트카 회사, 공유차 회사, 뭐 자전거, 뭐 지금 저희가 다 했고요. 예. 수송 쪽 거의 다 했고 지금 이제 저희 폐기물이나 폐기물, 에너지 전환 쪽 에너지 전환. 쪽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전환 쪽은 뭡니까? 뭐 기존의 공정에서 뭐 전기를 줄일 수 있는 뭐 감축 기술 넣는 경우 예. 이런 경우 뭐 해당이 되고요. 또 어떤 케이스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그 공장에서 사용하던 그 보일러가 벙커CU나 뭐 디젤유나 뭐 납사유를 태웠다면 이거를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좀 덜 나오는 CNG 로 바꾸는. LPG나 뭐 CNG 바꾼다든지 예. 그런 연료나 에너지 전환 그런 걸 보실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 있으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수행해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좀 그럴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친환경 설비로 바꾸려면은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드는데 그거를 탄소 배출권으로 세이브되는 금액이 더 커야 장비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말씀. 네. 일단 그 이 탄소 제가 보기엔 탄소 배출권은 이런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네. 안 할 필요가 없는 음. 안 할 이유가 없는 무조건 하면 된다. 왜요? 내가 어차피 크거나 작거나. 네, 왜냐하면 이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연료를 바꾸는 예. 에너지 전환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 오래된 보일러 시설을 쓰던 납사유, 벙커CU, 디젤을 네. 대부분 이 사장님들이 약간 소매가 기준으로 개별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런 LPG나 뭐 CNG로 연료 전환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대부분 그런 걸 수행하는 이제 사업자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걸 함으로써 그 연료 구입에 대한 비용도 줄어들고 또 운영비 자체도 많이 줄어드세요. 그렇겠죠. 설비들이 아, 업그레이드가 네. 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 10에서 20% 정도의 운영 비용이 이미 줄더라.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이니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배출권까지 한번 우리가 봅시다라고 하시면은 방금 보너스 말씀드렸죠. 같은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이유가 바꾸진 없는 않고 거죠. 대충 그러니까 공장을 되게 옛날에 설립해가지고 막 벙커CU랑 디젤 이런 거 설비 쓰고 있었는데 끓음도 많이 낙후돼가지고 막 어째 환경 오염도 되고 나라에서 뭐라고 하니까 하고. 이참에 LPG 설비로 좀 바꿔볼까? 해서 투자비 뭐 어느 정도 어차피 교체해야 되는 어차피 해야 거니까. 되는데. 근데 교체하는 김에 그냥 교체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제 벙커CU 설비를 측정한 다음에 그 측정한 다음에 바꾸시면은 그 측정 개선치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배출권 그렇죠. 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뭐 ESG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 홍보적인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솔루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훨씬 더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채팅창에 질문이 네. 몇 개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내가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위에 태양광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가 좀 뭐 줄어들 텐데 전기 네네. 사용이 네네. 그런 것도 나는 이걸 절감 받고 네. 또 나는 이만큼 탄소를 줄인 거 아니야. 네. 그 신청하면 네. 뭐 다만 몇천 원이라도 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하면? 네, 이제 그거를 개별로 하시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또 그거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쓰면 또 비용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컨설팅 그래서 일단 모아야 됩니다. 네. 모아서 그렇게 뭐 태양광을 아. 써서 기존의 전기를 대체하는 가구를 예를 들면 아, 예.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있다. 뭐한 1,000개, 10,000개를 모아서 네. 한꺼번에 신청해야지. 아. 저희도 이제 인력이 그쵸. 들어가니까. 아. 예, 예. 우리 동네 주민들 다 같이 태양광 설치한 다음에 그렇죠. 예, 예. 후시한테 한번 전화합시다. 네, 그런 그럼 식입니다. 그럼 예, 와가지고 예, 저희가 100집 저희가 측정한 한 다음에 명 한 명 다 해줄 수는 없으니. 예, 네, 네. 그쵸. 제가 다 모아서 지금 전기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같은 경우. 왜요? 개인 전기차 사는 것도요? 뭐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들도 한 대 한 대 봐서는 양이 너무 작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500대 1000대씩 모아서 아. 한꺼번에 신청하고 한꺼번에 받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한꺼번에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신청은 한꺼번에 하고 네. 받은 다음에 그 금액을 나눠서 쪼개서 준다. 네, 그렇죠.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500대면 500대 하나의 프로젝트거든요. 그 회사가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저희가 위임을 받습니다. 네. 개인도 돼요? 개인도 됩니다. 개인 예를 들어서 전기차 동호회야. 네네. 우리 이번 달에 전기차 사시는 분들 모이세요. 공동모회 저희한테 시작합니다.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대신 받았습니다. 네, 대신 동호회 받았습니다. 한들 500대 사시면은 후시 파트너에 전화해가지고 네네. 뭐 단돈 얼마 만 원이라도 네네. 우리 저희 부담을 할 수수료 수 떼고 다 있습니다. 내려드립니다. 이게 가능. 근데 그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나오는 차 거예요? 기준은
이제 차는 10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따박따박 10년 동안 나와요. 네, 매년 10년 내년에서 10년간 나옵니다. 어. 보통 이제 사업 기간을 한 10년에서 20년 잡아주거든요. 네. 어떤 예. 사업이든. 네. 나무 심는 것도 됩니까? 나무도 되죠. 정말요? 내가 산에 나무를 열심히 심었다. 네, 근데 네. 내가 심는 거는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동네 사람들 나무 심은 걸 다 모았어요. 네. 네. 그럼 그것도 입증하면 가져가면 됩니까? 됩니다. 예, 예. 아. 뭐든지 하여튼 상식적으로 뭐 네. 난방을 잘했던 뭐든 네. 에너지를 내가 좀 줄인 것 같다. 음. 그럼 그거 입증만 하면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다 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기존의 방법론 있는 것들은 방법론을 따르면 되고 예. 요즘 뭐 새로운 기술들이나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테스트를 해서 1년 동안 실적 자료를 그 국가에다가 내면서 이런 방법론을 만들어 주세요. 예. 이게 반축 목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방법론 제정이 되면 마치 법처럼 네. 이 방법론 가지고도 또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직접 줘요? 배출권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대출권을 받으면 네. 그걸 팔아서 돈으로 팔아서 만든다. 그렇죠. 그 할당 기업들은 상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초과 배출을. 너무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열심히 절감해가지고 배출권이 그래, 많아지면은 너무 우리한테- 시장에서 배출권 시장 금액이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배출권이 그 거래되는 금액이 지금 한 6천억 정도인가요? 지금 그 좀 할당량이 지금 한 6억 톤인데요. 네. 그러니까 무상으로 나눠준 쓰레기 봉투. 예. 네, 할당량이 6억 톤인데 실제 거래되는 거는 한 2천만 톤 뭐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예. 전체 할당량이 한 3% 정도 중반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시장이 거래량이 좀 대체로 좀 부진하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시장인데 그 지금 정부에서 좀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을 시장 조성자로 투입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 2년 사이에. 조성자가 들어온다는 건 증권사 껴가지고 네네, 증권사 뭐 개인이나 그렇죠. 기업들이 팔자 잘 네, 거래할 수 활성화시키기 있도록 위해서. 브로커 네네네. 역할 너희들이 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일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저기 여전히 그 이 배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쪽에서 외부 사업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은 상수의 배출권 또는 KOC라고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수요는 꾸준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은 저희가 할당 기업에서에게 이제 팔거나 장외에서 팔 수가 있는데 그 시장이 다 소화를 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유지되는 게 맞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그래요? 보고는 왜요?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그 톤당 10,000원 초반대예요. 지금 가장 최근 시세는. 그리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아마 14만 원, 톤당 14만 원 정도 가고 있는데 예.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 시장이 그 먼저 취했던 어떤 규제 방향성이 있는데 그 규제 방향성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의 또 방향성 봤을 때는 가격이 결국 우리나라 가격이 해외 가격과 좀 동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제 방향이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EU처럼 우리도 좀 더 이제 빡빡하게 할당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아까 처음에 네. 제가 스타트할 때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를 넘는 수준의 유상 할당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거의 그걸 한 10%밖에 안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를 2026년부터 폐지를 시작해서 34년 5년 때 되면은 완전히 그 무상 할당으로 폐지를 할 거예요. 유상할당 무상할당 뭔지를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무상 할당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다. 네. 나눠주는 쓰레기 봉투 거고 공짜로 주는 거. 예. 네. 그 유상할당 같은 경우에는 돈 주고 이제 사는 경매 돈 주고 방식으로 사라고. 네. 경매 방식으로 니들이 얼만큼 할당을 했는데 요 필요한 만큼은 돈 주고 사가라 비딩해서 사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유상할당 비중이 그 크고 그게 이제 그 35년도 되면은 다 100% 유상할당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NDC라는 게 있어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 단위로 감축량을 목표해서 이제 커밋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있는데 그 유럽에 있는 탄소 배출 시장에서는 이 NDC 감축 목표랑 연계를 해서 이 할당 시장의 허용 배출 총량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아, 국가에서 총량, 네. 탄소 배출 총량 계속 계속 낮춰라. 줄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거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리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랜드파더링보다는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감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유럽에서 벌어지냐면은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예. 이 높은 탄소 배출권 가격을 그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배출 누수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럽 밖에 공장을 세우거나 예. 유럽 밖에 있는 제3의 업체한테 주문을 줘가지고 거기서 각 물건을 사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의무가 너무 강하니까 가니까 다른 도망가는 거죠. 그냥 딴 데 어디 막 만들 수 있는 데서 만들어서 가져오자. 그렇죠. 주로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나요? 아시아로 많이 가죠. 네. 한국으로도 오고 뭔지 베트남,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아마 그 회계사님 들으셨을 것 같고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를 예, 유럽에 도입을 하기로 들어봤습니다. 했어요. 예, 탄소 그걸 하는 국경 이유가 조정제. 뭐냐면은 이 탄소 누출이라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계속 강화된 기준을 가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우리 기업도 보호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느지막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이제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 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아예 네. 밖에서 갖고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럽에 있는 배출 가격에 상응하는 만큼 내고 들어와라. 라는 식으로 관세처럼 작용을 하나요? 사실상 관세처럼 하는 너네 거죠. 뭐 한국에서 만든 거 니네 탄소 절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유럽 기준에 맞춰서 세금 내고 들어와.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제 수입 그러니까 이 부담 원래 이제 수입 업체가 지게 되는데 결국 수입 업체는 수출 업체한테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업체가 이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그 물건의 탄소 배출 함량을 이제 보고 그럼 거기다 곱하기 유럽의 현재 배출 가격을 합니다. 그럼 총액이 나오면 그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게 출신 국가에서 얼마를 탄소 배출 가격을 지불했는지 그걸 빼고 또 유럽 내에서의 무상 할당 비중이 있었잖아. 그거 네. 빼고 나면 금액이 남잖아요. 그거를 돈 내고 들어와라. 하는 거죠. 미리 낸 거는 제해줄게. 세해줄게. 근데 그냥 세해줄게. 우리나라가 10,000원이고 유럽 14만 원이잖아요. 네. 사실상 10,000원어치 낸 거야. 14만 원에 대한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그런 차이가 네네네. 있는데. 그래서 배출권 가격이 올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은 상향 동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유럽이랑 비즈니스를 하면 그 탄소 네. 국경 조정세가 들어가면 어쨌든 우리는 10,000원밖에 안 내도 그 쓰레기 봉투 탄소 쓰레기 봉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유럽은 유럽 쓰레기 14만 봉투 원이다. 기준으로 14만 원이면 네. 그게 계속 거래되다 보면 네. 점점 14만 원에 맞춰서 가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 입장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를 다 탄소세를 해외에서 내게 하면 그것도 되게 아까운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할당에서 경매 그러니까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면 그 정부의 국고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 펀드를 구성해서 친환경 뭐 기업 뭐 육성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면 결국 나라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유럽 애들이 되게 잘 만들어가고 미국은 있는 안 거죠. 해요 그런 거? 미국은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몇몇 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국가 연방 단위로는 연방 단위로는 딱히 안 뭐 하고 없나 보네요. 있습니다. 그 네. 친구들이 원래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일단 뭐 대체적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들이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한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배에서 뭐 9배, 10배 정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아까 그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팔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상세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동일한 에이징이 이전- 됩니다. 에이징이 그러니까 에이징이 이게 뭡니까? 그 2년 내에 그 시장에서 그 매매 처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2년입니다. 아, 예, 그래요? 유통기한 아, 2년. 네, 2년 안에 장투가 안 되네. 내가 뭘 받으면 2년에 팔아야 됩니다. 그 탄소 배출권을 내가 줄인 거를 보상으로 탄소 배출권 받으면 그 2년 내로 반드시 팔아야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개인 간 거래는 현재는 안 됩니다. 안 돼 있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개인 거래를 네, 하려고 하는데 네, 여러 안 될 비유들이 것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개인 간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가상 자산, 음. 탄소 배출권을 가상 자산화 시켜서 하는 해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 있고 또 뭐 어떤 데서는 지금 이제 시장 조성자로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좀 이노베이션을 해서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탄소 배출권을 근거 자산으로 해서 뭐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품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규제 자체도 개인들을 포함한 식으로 받게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개인들한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도 그럴까요? 지금 유럽 쪽은 그거는 예. 아직까지는 쉽지는 유럽 않아요. 쪽도 네. 아직 유럽 쪽도 아직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왠지 딱 보니까 뭔가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올라가기만 하는 시장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들이 끼게 되면 거래가 되게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아까 하네요. 얘기했듯이 네. 뭐 개인들은 측정할 방법이 쉽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아니 난 측정 안 하더라도 구매 정도만 할 수 있게. 네. 나 투자하자. 예, 네네네. 왜냐면 투자해서 우상향하는 시장이라며. 아니 살 수는 있죠. 살 수는 그 ETF도 있고. 아, 그런 약간 형태로는 간접적으로 네, 그런 보면. 형태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접 근데 투자가 가능하죠. 그게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또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기준점을 아주 높게 주면 그걸 열심히 채우느라고 탄소 배출을 막 사와야 되지만 그래도 기준점을 헐겁게 주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해서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가장 중요. 그래서 무조건 오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시 파트너스는 돈을 어떻게 봅니까? 무료로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일단 네. 그 탄소 배출권 쪽은 네.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컨설팅을 해서 한 7-8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첫 해. 예. 그 창립 첫 해 좀 나왔고 올해는 탄소 배출권 쪽은 연말까지 보수적으로는 한 20억 정도 그리고 좀 땡겨서 우리가 좀 실적을 낼 수 있으면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혹시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부 사업 예, 감축 목표가 없는 기업들 대상으로 예. 컨설팅 무료를 찾아가서 해줘요. 컨설팅 네. 해드리고 이제 배출량이 많을 것 같다. 공짜로 네. 나왔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가 수익 쉐어 방식으로 아. 시장에 매각한 걸 저희가 매출로 잡고 아. 이제 원가로 내려드리는 구조. 저희가 측정해서 배출권을 벌어드렸으니까 네네네. 그거 좀 같이 쉐어하시죠. 그쵸, 약간 저희 이런 수수료 떼고 느낌으로. 내려드리는 구조. 수익 쉐어 쪽에 수익 쉐어 레벨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컨설팅은 무료고 네. 대신에 수익이 나오면 나눠 갖고. 네, 백화점 같은 겁니다. 예, 입점료는 없고 네, 수익 쉐어는 그러니까 하는, 네. 당신이 나한테 그 컨설팅 요청했지만 돈 내는 건 없어. 네. 네가 낼 돈은 여기서 이거 아낀 걸로 내가 입증해서 나눠 갖는 거야. 네, 맞습니다. 얼마 어떻게 5대 5로 나눴습니까? 뭐 기본 룰로는 5대 5긴 합니다. 네. 5대 5로. 양에 따라서 이렇게 5대 5 아주 협상이 합리적이네요. 이루어지는. 아주 네.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무료로 컨설팅 해줄만 하네요. 아니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컨설팅도 무료고 배출권 받으면 또 신규 수입이니까 네, 안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 안 할류. 그러면 내 컨설팅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 같아요. 아니면 우리 가게에서 에너지를 네. 많이 쓰는 네. 것 같아. 그러면 컨설팅 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컨설팅 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료랑. 아 자리 요청을 막 하시는군요. 네, 자료랑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서류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같은 경우 뭐 전기 고지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전량 필요하고 운행 거리 필요하고 그다음에 차량 등록증 내 차라는 이런 것들 예, 정부가 이렇게 요청한 프로세스에 딸려오는 그 서류들이 있거든요. 예. 그 서류와 데이터들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해서 한 1년 후에 딱 이렇게 해서? 현금을 드릴 수 있는 아. 예. 이런 비즈니스가 해외에서도 뭐 벤치마킹 하신 게 있으셨어요? 오히려 저희보다는 해외 네.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해외 감축 사업을 하는 기업들 되게 많고 사이즈도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예. 한 프로젝트에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해외 뭐 나무 이렇게 원조로 막 심어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원조로 심어주지만 나중에 배출권을 받아다가 국내에서 팔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비싸다 보니 배출권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네네. 똑같은 양을 절감해도 얻을 수 있는 리턴이 훨씬 크니까 맞습니다. 사업이 훨씬 잘 되겠네요. 네.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렇죠. 시장이 네. 네,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이게 맞습니다. 완전 생소한데요. 유럽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지금 300조 그 시장 자체가 탄소 네네, 배출권 네네, 거래 네네. 시장 마켓 자체가 자체가 크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몇천억 정도니까 아직 뭐 성장성이 돼.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이 이제 다 TF를 만들어서 배출권 사업을 다 뛰어드는 이유도 예. 미래에선 굉장히 큰 선물 시장으로 커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네. 음. 미래 샀다가 이제 비쌀 때 파고 어차피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다 추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후시 파트너스는 설립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3년 차 기업입니다. 3년 차. 네네. 2년 좀 넘으신 네네. 거고 네.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셨고 네. 네, 그래서 컨설팅 하면서 이제 사례들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은 아니 게 이게 있으세요? 사실 네. 솔직히 네. 걱정되는 게 네. 걱정되는 게 왜냐하면 그 의무 그 탄소 배출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업들은 대기업들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부분 네. 뭐 포스코니 뭐 이런 그쵸, 그쵸. 회사들이 거잖아요. 거기는 이미 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 네. 이런 데는 내부에 난 직원들이 다 인하우스로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의무가 없는 회사는 뭐 의무도 없고 그래서 거긴 관심이 없고 근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절감하면은. 그래서 절감하면 벌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아니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첫 번째는 바뀌었습니까? 일단 이제 ESG 차원에서 뭔가 PR 걸 찾으시려고 네, 아. 네, 그런 이제 배출량 좀 측정해주고 나이가 감축한 거를 좀 이렇게 잘 포장해서 PR할 수 있게 해줘. 네, 이런 네. 기업들도 늘고요. 이런 기업들은 컨설팅 비를 주면서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데들이 최근에 나왔고 아. 또 배출권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거는 수익 시험까지 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 되게 알려주고 싶은 요소여서 네, 뭐 컨설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료로. 입소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해봤더니 저기서 배출권 나 우리 팔았다. 아 맞아. 약간. 지금 오는 것들은 거의 소개로 엄청 많이 기업들 오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나 하자면은 그 네. 또 해외 쪽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유럽을 유럽이나 중심으로. 미국도 이제 그쪽 기업의 해외 공급망 배출량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에 공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CBAM도 있고 예. 공급망 실사법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회사들 중에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규정과 상관없이 예.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현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내가 네. 뭔가 납품하려면 반드시 네네. 입증해야 된다. 배출량. 이 그래서-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네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좀 유별나게 좀 앞서 나가시는 회사들, 뭐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는 그들의 공급망 그 공급 업체들한테 몇 년 전부터 이런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회사들을- 납품하려면 데이터 내놔. 그렇죠. 그래서 뭐 헝겊 쪼가리 만드는 회사, 플라스틱 쪼가리 만드는 회사들이 예. 애플과 나이키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탄소회계 솔루션이라는 게 없으니까 예. 고가의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아하. 그걸 계산을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수작업을 이용해서 엑셀로 그걸 하든 해가지고 그걸 제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까지는 소수의 기업들의 문제였는데 이 규제, 미국이나 유럽의 규제들이 일반화되면은 거기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있는 그 회사들과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동일하게 네. 비슷한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탄소 배출량을 요구를 할 건데 그걸 제대로 제공을 못 하고 감축에 대한 요구도 할 건데 감축을 못 하면은 뭐 거래량이 줄거나 아니면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가 딱 그거를 그러니까 아직 강요하고 있지 않아도 예.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경상을 하기 위해서 해외 규제를 따라갈 네네, 수밖에 따라갈 없다. 수밖에 유럽 회사랑 없게. 거래하려면 기준 네네,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ESG 공시 의무가 예. 이제 코스피 기업들한테 의무화가 될 거예요. 몇 년부터 된다고? 2030년인가?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예. 시작은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자산 규모 2조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예. 매년 점진적으로 그걸 확대해서 2030년까지는 이제 다 한다. 다 하고요. 아마 그때 되면은 코스닥 상장사도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이면 적용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해외에서 출발하는 공급망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공급망에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국내 바이어들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계산을 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정 수준의 이분들이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시거나 이걸 뭐 하기 어려울 수 어렵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약간의 구독료를 내시고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충분히 시장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유료로 무료 네. 받았습니다. 받아야 유료로 하시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본인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베이직 패키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할인이 좀 많이 된 어. 그 패키지가 있을 거고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공급망 내 그 거래선들과 이 데이터를 좀 주고받기 좀 편한 식으로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애드밴스나 프로페셔널 버전들이 있는데 그 예. 버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료 조금 과정 유료로 하시고. 보통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이시잖아요. 네. 이제 스타트업은 사실 현재 매출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매출, 미래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이런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랑 컨설팅하고 이제 뭐 직전 프로그램 내 전파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말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뭐 인정받고 탄소를 세이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비전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까지 네. 약간 애매하다는 네, 뜻인 것 지금- 같습니다만. 지금은 저희 지금 배출권 쪽만 해도 사업이 워낙 초기 단계고 네. 성장성이 그쵸.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탄소 회계 같은 경우도 이제 곧 이제 뭐 되게 많은 기업들 쓸 거여서 이 두 개만 집중하기도 아 그것도 사실- 사이즈 장난 아니다. 네, 현재가 버거워서 이 두 네. 개 시장만 해도 국내에서 저희 한 8천억 이상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 1등 먹고 1등 먹고 예. 1등 예. 먹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네, 환경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요 전 네. 제가 창업한 이제 마카롱 택시라는 마카롱 택시? 네, 그게 이제 아. 전기차를 컨셉으로 한 택시였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배출권을 뭐 1조 이상씩 확보한다는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창업을 뭐 하게 마카롱 됐습니다. 택시 그 네. 파신 겁니까 그러면 하시다가? 네, 그건 뭐, 네. 아, 네, 네.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네. 하다 보니까 전기차랑 연계해서 아 이게 네, 탄소 그때 배출권 배출권 시장이 알겠습니다. 있구나. 네, 네. 그리고 이거를 하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겠다. 약간 이런 판단을 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제일 지금 하시면서 어려우신 건 뭡니까?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 네, 아직 배출권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 그쵸. 에게 예. 이제 어떻게 쉽게 설명을 설명할 해드릴까?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인데 배출권부터 먼저 문이 벌써 안 열리지를 않는 거야. 약간 네, 네, 그런 네. 느낌인가요? 그리고 또 약간 그 네. 뭐 약간 그 진짜 맞냐? 그 뭐 약간 사기꾼 아니냐? 아, 그게 그- 말이 되냐? 이게 눈에 그래. 보이지도 않는 이거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 거 예, 지금 예, 뭘 예. 빼가려고 하는 그러네. 놈들 아닐까? 눈에 예, 보이지도 않는 이 탄소를 어. 계산해서 줄였다는 계산해서 이거를 뭐 돈이 된다는 게 그런 시장이 진짜 있냐? 뭐 아. 등등등등 이렇게 네. 힘들었는데 거기에 창업 초기 때랑 작년이나 올해랑 네. 확실히 달라진 게 한 번쯤은 다 이제 뭐 언론 통해 들어는 들어보니까 봤을 안다 거니까. 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 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해준다. 그런 회사가 있다라는 게 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네, 맞습니다. 중요한 숙제네요. 네. 이런 걸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이런 거 광고도 하나씩. 네. 보고 있었습니다. 단백질로. 네. 2%가 맨날 하는 얘기가 영업이익 나고 2년차 때 광고하는 걸로. 왜냐면 또 많이 알려야 되니까. 아, 네. 예. 네. 저희도 뭐 알겠습니다.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하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도 컨설팅도 좀 무료로 해주시고 저희는 별로 줄일 게 없어서 뭘 줄여야 되나요? 온더스탠딩 여기요? 뭐 아. 줄일 게 없습니다. 네, 그 환경을 많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를 심어야 되나?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네. 공익기업 3% TV. 네. 알겠습니다. 야. 아니 아이템 자체는 아주 재밌네요. 재밌고 남들이 아직 안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것 같네요. 네, 경쟁사가 맞습니다. 별로 없죠, 많이? 있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권만 하는 기업은 있고 예. 또 탄소 회계만 이제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처럼 탄소 중립을 이렇게 다 솔루션화 시켜가지고 패키지로 제공하는 회사는 회사에 현재 서비스로 저희밖에- 제공하는 회사는 네, 없고.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대기업 분을 만났는데 그 대기업은 탄소 배출에 매우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회장이 탄소 배출 성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해. 근데 거기 고민은 도대체 숫자를 얼마나 반영해, 얼마나 써야 되는 네. 건지를 모르겠어서 네, 막 직접 해야죠. 이렇게 넣을까 저렇게 넣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던데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 분들 많이 전화도 오고 예. 나름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대표의 지시로 네, 대표의 지시로 대표의 지시로 한번 검토해봐. 검토해. 왜냐면 ESG 뭐 이런 거 자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후시는 자연에서 숨을 쉬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다. 네.
한숨 이런 건 아니고 후시 네. 좋은 의미의 후시. 네. 예. 알겠습니다. 후시 파트너스. 야 재밌네요. 네. 하여튼 들으신 분들도 하여튼 이거는 뭐 일단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그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그걸로 거래 시켜서 수익도 낼 돈도 수 벌 수 있다고 있다. 하니까 네. 뭐 환경도 좋고 그럼요. 아이템도 좋고 잘 되셔가지고 사업 성공하시고 네. 흑자 내서 2년 후엔 저희는 광고도 좀 해주시고 네. 예 후시 파트너스의 이행렬 대표님, 심건호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배우셨죠? 오늘 이재용 회계사님이 뭐 아주 열띤 네. 중간에 잠깐 흥분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원래 이게 흥분했는데. 평소에 컨설팅 해주시는 게 일이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십니까? 원래?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중간에 살짝 흥분해서 그랬던 거 진심으로 이재용 회계사님 양해 원래 말씀을 이거 드립니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돈 받고. 네. 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돈 많이 컨설팅 받습니다. 돈 많이 받지만 오늘은 돈 안 받고 진행했습니다. 언더스탠딩도 나중에 저희는 맨날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계사님한테 자 하여튼 재밌었네요. 오늘 이재용 회계사님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그만하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